머스크가 팔아도 최고가 갈 거니까. 네, 또 한 번에 테슬라의 목표가가 상향됐습니다. 오늘 첫 기사로 보실게요. 테슬라가 주당 1,580달러까지 간다. 대단하죠. 그간의 가장 큰 목표가는 1,230달러. 그것보다 한 23%가량 목표가가 상향됐습니다. 역대 최대 목표 주가가 내놔진 것입니다. 피에르 페라고 애널리스트, 테슬라의 굉장히 긍정론자인데요. 역대 최대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중국의 상하이 공장 생산 증가, 또 독일의 공장 개시 등 실적 개선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간밤에 미국에서 테슬라가 한 5%가량 약세였죠. 루시드가 한 15%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일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하락세였고, LNF도 좀 하락세였고, 근데 이게 기회였을까라는 분위기입니다. 테슬라가 1,580달러까지 간다. 이건 대단한 목표가의 상향입니다. 지금 거의 22%나 상향 조정한 건 굉장한 일인데,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전기차 관련주의 낙수 효과, 우리는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세요?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워낙 올 3분기 동안 거의 수직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주가가 이제 우리가 우리 종목들에도 관심을 많고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보통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당히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서서히 우상향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좀 올라온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머스크 관련해서 또 이제 CEO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많이 몰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나오고 차익 실현을 얼마를 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결론만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 자체에 대한 이 주가 강세 흐름보다는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해를 바꿔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해당 뉴스에 나왔던 주당 1,580달러까지 간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 하우스를 보면 과거에서부터 테슬라가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굉장히 호평을 했던 결과적으로는 3분기 때 거의 대박을 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강세를 얘기하고 있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애플이 또 어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듯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될 것이냐 애플이 될 것이냐 일단 가장 핵심적인 측면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일단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망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더욱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뷰를 내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 우선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모델이 굉장히 좀 다양화된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자동차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명품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차들도 이미 2023년, 2024년, 2025년 대부분의 이 명차 브랜드들이 대부분 이제 전기차로 좀 전환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우리 최근에 타고 있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벤츠 같은 경우에도 벤츠 내에서 이제 중형 세단 이상급에 대해서는 2024년, 2025년 모델에서부터는 다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벤츠 S500 같은 경우가 내부 풀체인지가 된 모델이 올해 모델이죠. 그러면 보통 자동차를 한 5년 정도, 보통 이제 리스 기준으로 봐도 3년에서 5년 정도 많이 탄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현재 차량을 새 차를 뽑은 사람이 차량 교차를 할 때 시점이 되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 비율이라든가 좀 보면 의외로 지금 충전 시설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온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전기차가 워낙 다양하게 나오고 기존의 차와는 좀 다르다 보니까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연비 측면이라든가 유지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에 보면 각국 정부에서 상당히 보조금 지급 등을 더욱 강화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아직 우리는 조금 후발주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좀 더 전기차가 아무래도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좀 기존의 내연기관보다는 좀
불리할 수 있는 게 사실이고 걱정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경량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욱 좀 힘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래도 애플은 워낙 또 AR, VR,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출시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를 복합적으로 다 보고 있고 삼성전자보다 하는 일이 더 많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로 뭐 때문에 초강세다 이걸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전기차 기업들 중에서도 계속 밀리지 않고 대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를 인정받는 부분이 차량 경량 관련된 이제 알루미늄 합금 관련된 부분에서 초고강도 이 장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기아차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분명히 설명드립니다만 분기가 바뀌면 시장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사실 은행을 제외하고 저PBR, 저펄을 가져가는 종목들은 자동차밖에 없다. 그래서 대형 우량주 만년 우등생이기만 한 현대차, 기아차 별로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뭐를 가지고 활용하면 좋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설명드렸죠. ELW를 통해서 주식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과 ELW 콜을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투자할 때가 성과가 똑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11월 22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때 삼성전자는 막상 4%에서 5% 정도 강세를 보였죠. 뭐 그것도 아마 다들 깜짝 놀라고 시장 아주 세게 올라가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아했습니까? 근데 그날 삼성전자 ELW 콜은 대부분 400% 이상 폭등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분명히 만년 우등생 뭔가 2% 부족하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의외로 분기 바뀌는 연말 연초 이후에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차량 경량화 관련된 부분하고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이제 센서하고 카메라 부분이겠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을 해보자. 절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점 더 조용하고 겨울잠만 자던 자동차 섹터엔 굉장히 좀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에 넘어서 자동차를 좀 전반적으로 이제 겨울잠 깨는 시점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차량 경량화 좀 눈여겨보자고 합니다. 오늘 앵커의 눈에서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